동쇼가 중계석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 여기다가 경제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 6월의 첫 거래일 어떤 모습으로 펼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그리고 토마토TV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장전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윤 대리님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증시가 최근 들어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유럽 증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지만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좀 열고 계시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열고 있고요. 왜 위쪽으로 가야 되는지,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오늘 개장 전에 포인트로 어떤 점을 주목하시나요? 네, 6월 이슈에 영향력 점검 또 잠깐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잡아왔는데요. 일단 이제 한 5분 있으면 가장 근접한 걸로는 지난달 우리 한국 수출 리포팅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이던스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나오는 수출 지표들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주 후반에 그리스 쪽 IMF 이슈 관련된 거 하고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월초에는 오늘 연결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제조업 설문 지수들을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5일 날 있을 상한가 30% 변동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관세청의 신해 면세점 입찰 관련한 이슈들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6일, 17일은 FOMC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중국의 MSCI 편입 이슈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6월 달에는 상당히 좀 확인할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종목별로 대웅이나 OCI나 정유주들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이슈 같은 됐던 쪽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르스 때문에 이제 안 좋았던 쪽들 이게 이제 신의 면세점 입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좀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요. 좀 선별해서 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수출입 동향도 나오지만 중국에서도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지표, 거기다가 HSBC 제조업 PMI도 같이 오늘 10시 구간대 나오게 되니까요. 이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하다가 또 급락하는 등 최근에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동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내렸습니다. 0.27%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2109포인트 선에 해당이 됩니다. 주가는 한 0.3%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동쇼가는 이거보다는 조금은 양호하네요. 3.22포인트가 떨어진 2111.58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1포인트가 오른 712선으로 강박권에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 대리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방 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모습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합 정도 수준, 그리고 삼성 SDS는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웅제약, OCI 상승권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동국제강,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화학 섹터, 철강 섹터의 움직임이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허연님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네, 한올 바이오파마랑 대웅제약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이 이렇게 실적 좋고한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R&D 비중이 10%대 후반도 간 적도 있었었고요. R&D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상황인데 그것을 대웅제약에서 일단 좀 가져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하고요. 다기능성 복합 신약 관련한 M&A로 단박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대웅제약의 전략이 좀 돋보였던 인수 아닌가 보는 게 드는데요. 대웅제약은 6.2% 강세권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바로 상한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CI 머티리얼들을 팔게 되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일단 윈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OCI 머티리얼즈도 5% 올라가고요.
OCI도 6%가량 급등세로 출발 나올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리그 수가 25주 연속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4% 급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하고 SO일 좋은데요. 이노베이션은 2분기 OP가 4천억대로 작년보다 거의 40%가량 좀 급증할 것으로 해서 가이던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받을 것 같은데요. 이노베이션 현재 3.56%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주들 현대, 삼성, 하나손보 4월 OP 발표됐었는데요. 삼성화재는 호실적 나왔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일단 보합권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유가 급등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오르고 있고 제약주들의 이 급등세가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영진약품, 부광약품 모두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녹십자단 3%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지수는 소폭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대리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좀 강보합 정도 움직임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기는 좀 약화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다음 카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9%가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약 2%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에 힘을 좀 많이 보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OCI 머티리얼즈가 약 한 5% 정도 좀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나타내는 이 모습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 코스닥,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 봤을 때 OCI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또 세운 메디칼이 한 6% 정도, 이 종목은 동시효과 때 변동성이 크네요. 다시 호가를 크게 낮추고 있고요. 이제 이테크 건설, 시젠, SK 컴즈 등이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의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다가 지난 금요일에도 조금 밀렸었. 6월의 첫 거래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주말 뉴욕에서는 S&P 500의 이 업종별 지수가 일제히 또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금융주들도 좀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원유, 이 채굴 장비,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5% 넘게 올랐습니다. 60달러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운송 섹터는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지는 그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다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이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펼쳤습니다. 알텔라의 이 인텔에 인수될 것이란 그런 전망과 더불어서 알텔라가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도 주가가 한 1% 넘게 올랐던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목별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 쪽에서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사실상 경제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역의 환율 6원 20 전의 상승입니다. 1115원 45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정규 외환시장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권이네요. 5원 30전의 상승 1113원 50전 선으로 강한 그 달러의 강세 움직임 반영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 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가 최장기간에 27년의 최장기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거래일째 지난주까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니케이 225 지수 0.6% 하락 2444엔 선으로 개장되면서 12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종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가는 0.8포인트의 하락입니다. 260.40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4포인트가 떨어진 259.8포인트 선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선물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간 거래는 그 미국의 GDP 쇼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한 1.10까지 밀렸다가 0.70에서 좀 마무리는 됐었고요. 우리 계장가도 뭐 유사하게 출발됐다가 낙폭을 좀 더 확대하는데요. 1.40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기관 쪽 700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전체로는 베이시스는 좀 양호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요. 프로그램 쪽은 현재
한 100억 정도 매도로 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일단 매도로 출발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 66억 원가량의 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장 초반에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셀트리온 쪽으로 지금 녹십자세, OCI 머티리얼즈, 인트론 바이오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잡히면서 코스닥은 16억 원가량의 매수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행보가 장 초반에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반대의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가 2110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9.16포인트가 떨어진 2105.64포인트. 4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4일째 오름세 이어갑니다. 시가가 714선, 지금 현재는 713포인트 선의 움직임, 1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죠.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코스피 쪽에서는 한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들, 대형주들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윤 대리님 살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5%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2%, 3% 이렇게 마이너스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물산은 지금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 매수로 좀 맞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유화학주들 쪽 섹터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OCI가 OCI 머티리얼즈 매각으로 인해서 7%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띄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SOL과 SK이노베이션은 2% 넘는 그런 상승의 모습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정제 마진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정유화학주들 쪽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지수는 하락하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는 어느 정도는 금일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강보합 정도, 그리고 네이버가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들도 1%가 넘게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정유 섹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한 3%대, SOE 한 2% 정도, GS도 지금 1% 넘게 강한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데 유가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선전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업종상으로는 의약품 업종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1.7%가량 오르고 있고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M&A 효과, 대웅제약과 이 한올바이오파마 급등하는 그 움직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 제약 섹터의 종목군들도 지금 신한생명과학이 한 14% 넘게 오르는데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허연님 살펴보죠. 네. 자, 개장과 동시에 나왔던 수출이 지금 한 10% 급감이 나왔네요. 10.9% 쇼크 나오게 되면서 근데 심리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출은 예전 사스 2003, 4년 그때 사스 때도 글로벌 물동량 우려 실질적으로도 조금 위축됐었던 것 같고요. 연결되는데 메르스랑도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련주들 전부 다 좀 안 좋은데요. 일단 물류주들이 항공 아시아나나 하나투어 이런 쪽들 다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약 쪽은 일단은 메르스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쪽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4% 올라가고요. 일동제약이 녹십자에서 지분 내놓게 되면서 하한가 수준까지 금요일날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한 7%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는 그대로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4.5%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녹십자 컨셉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들 보시면 웰크로는 사실 다른 재료 때문에 먼저 움직임이 있었다가 그 메르스까지 연결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주 급등세이고요. 파루는 상한가이고요. 중앙백신이나 조화제약, 마크로젠 이런 쪽들까지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세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약주들 강하고 그리고 정유 섹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유가 급등에
항공주들이 밀리고 있는데 이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4% 넘게, 아시아나항공 6% 급락, TA홀딩스가 한 5%대, LK홀딩스, 한진칼 모두 한 3에서 4%가량 떨어지면서 항공주들의 급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은대리님 점검해 주시죠. 네, 항공주들은 뭐 두 가지 약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상승하고 있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어서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이제는 뭐 항공주들 당연히 좀 영향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스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스가 돌고 나서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뭐 항공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롯해서 항공주들 하락하는 부분들은 그런 뭐 메르스라든지 그리고 유가 그 두 가지 영향 모두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메르스의 영향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바로 화장품 쪽입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 개조가 한 9%, 코리아나도 한 10% 이상 밀리고요. 아모레, 진화 아모레 퍼시픽도 한 2에서 4% 이상 하락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허연님 살펴보죠. 네. 자, 이쪽은 다 이제 메르스로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주말에 어디 나가기가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뭐 아시아 역내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LG전자 직원분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분위기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리아나나 뭐 한국 화장품 제조같이 이제 뭐 시그마가 좀 큰 쪽들은 바로 한 10%씩 뭐 급락이 나와 버리네요. 그리고 삼성 LNS도 한 4% 급락권에 나와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한 3% 밀려 버립니다. 전체적으로는 항공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뭐 숙박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소비 컨셉 종목군들은 그 메르스 쇼크로 좀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장은 이 유가 그리고 메르스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차별화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이고요. 유가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조선주들은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조선주들은 지금 보합권 정도 시세,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을 본다면 지금 떨어지는 그 종목 중에서 GKL이 한 5%대로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메르스로 묶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점검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도 역시 관련된 그 종목으로서 한 4%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 낙폭 확대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저점을 낮추면서 19.47포인트의 하락, 2095선으로 1% 가까이 밀립니다. 0.92%의 하락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지만 지금 하락 반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4포인트가 떨어진 709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살펴보죠. 윤대리님 점검해 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은 상승폭을 조금 키웠고요. 다음 카카오는 상승이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과 마찬가지로 금일 상당히 좋은 모습들 속에서 상승을 좀 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는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긍정적인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메디톡스가 좀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 LNS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과 마찬가지로 금일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젠도 마크로젠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메르스에 대한 영향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단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수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메르스에 대한 그 우려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바이오 종목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백신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들 종목만이 지금 강한 시세 연출이 됩니다. 파루 상한가, 제일바이오 상한가, 이글베토 상한가, 진원생명과 최근에 고공행위 펼치고 있는데 상한가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의원님, 네, 이쪽은 뭐 시세 더 연속성을 좀 봐야 되겠죠? 네네. 뭐 테마성이기 때문에요. 뭐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래소에서 밀리고 있는 기존 주도주죠.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숙박, 그다음에 화장품 쪽들은 밀리면 사겠다라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이렇게 단기 급락해서 뭐 손절매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주추세는 실적을 따라서 결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적 좋지 않은 쪽은 결국에 빠질 것이고요. 또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모멘텀들이 있는 쪽, 특히 이제 여행, 항공, 숙박 이쪽은 신의 연초된 입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오늘 급등하는 이쪽 테마성, 그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매도가 낫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트가 지금 배용준 씨도 신의 연소점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서 아침에 한 6, 8% 급등 나오는데요. 케이스트 6.3% 올라가고 있고요. 동아기업도 9%가량 급등세입니다. 노만성 같은 경우라든지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 I.O.가 2015 I.O.가 이제 29일 날 끝났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문인식 관련한 부분들 하고요. 새로운 안드로이드 그 OS 쪽 발표라든지 이제 안드로이드 페이 연결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또 데이터 센터 구축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구글 포토앱 관련한 이슈들일 텐데요. 거래소의 하이닉스 좀 밀립니다만 포토앱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수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 LSI 쪽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이제 STS 반도체라든지 실리콘웍스 그리고 뭐 삼성 쪽 모멘텀도 받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도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구글 I.O.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 좀 찾아보아야 될 것 같고요. 연구원들이 분명히 갔다 왔을 것 같은 리포시 오늘 하나도 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전개해드린 그쪽에서 아마 리포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좀 관심 있게 오늘 포함해서 주 초반에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오늘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OCI 머티리얼즈 이 두 종목, OCI 지분 매각과 관련된 그 종목군들 두 종목 다 6%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윤대리님 투자 전략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OCI와 OCI 머티리얼즈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사실 적었기 때문에 매각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면서 OCI는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들, OCI 머티리얼즈도 독자적으로 개별적인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둘 다 윈윈 전략이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OCI도 OCI 머티리얼즈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폭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뭐 지속적으로 수급도 좋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앞으로 사업 전망도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LCD 쪽에 있어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아직도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금일의 급등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의 가격 조정 정도는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도 이제는 본업에 집중할 때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태양광 쪽으로 모든 걸 집중을 하고 OCI 머티리얼즈의 매각으로 인한 그런 현금 흐름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종목이 많지만 지금 술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은 종목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 무학 같은 경우도 저도 소주 이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신고가가 뭐 연일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진로 발효도 한 3%가량의 플러스권, MH 에탄올도 한 3% 정도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보혜양주나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지만 몇몇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네요. 이쪽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의원님? 네, 이쪽 뭐 주종 쪽은 워낙에 실적이 아시는 것처럼 다 좋았던 상황에서요. 계속 그 모멘텀 이어지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발효 그런 기술들이 화장품 원료 쪽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은 또 그런 모멘텀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추럴 엔드텍 좀 잠깐 볼게요. 오늘 지금 거의 3%가 움직이는데요, 벌써요. 개장 시초가는 한 11%까지 밀렸다가 현재 한 11% 급등입니다. 거의 800억 거래 터지고 있고요. 일단 2개월 정도 이제 생산 중단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윤리적으로 좀 좋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어쨌든 트레이딩이 상당히 좀 빨리 되고 있는데요. 매출월이 현재 한 22,600원 선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밀려나는 섹터 중에서는 통신주 중에 이제 브로드밴드나 이제 텔레콤 둘이 한 몸인데요. 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구글 I.O. 말씀드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를 강화해서 대용량의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무료로 다 받아주겠다 뭐 이런 전략이거든요. 결국엔 이제 빅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뭐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주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카카오는 인도네시아가 제가 이제 몰랐었는데 아침 연구원 리포트 보니까
CAGR로 거의 더블이 나는 2015에서 2018년도까지 상당한 그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일 만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 수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는 금요일날 급등했습니다만 좀 단기적으로 좀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현재 11만 6,900원 호가되고 있는데 장중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신규 상장됐던 이 제노포커스라는 종목, 이 어려운 장에서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가격 잠포까지 오른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50원 선까지 호가 높이면서 상한가 시세가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밀려났습니다. 지금 1.2% 정도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윤 대리님, 지수 밀리면서 지금 증권주들의 낙폭이 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 간단하게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증권주들 금리 얘기 나오면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분명히 미국에서는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영향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자체도 채권에 대한 이자들이 대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권 매매가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에 좀 증권주는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날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사주 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시가 자체는 마이너스 한 3.6%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9%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0만 주를 120억 원 정도면 9천 한 1, 2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나올 수 있어서 다날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 8% 이상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지금 삼성그룹주도 일주일도 급락하면서 삼성 SDS가 한 4% 넘게 떨어지고요. 제일모직도 한 3%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대 하락, 지금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지금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이 선물시장에서 매수로 출발됐었지만 지금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요. 현물시장에서도 매도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네, 코스피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거래소 수급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수출이 지금 워낙에 안 좋았었고요 해서 지금 연건들 그대로 전망대로 가는 것 같아요. 환율이 원달러가 상당히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6월 금리 인하설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환율 부분은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원엔 환율도 890 한 3, 4까지 갔다가 주말에 898, 897까지 왔는데요.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자동차 쪽 약세는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또 우려가 반등했고 오늘 내일 정도 현대 기아차도 이제 월간 판매 실적 발표가 될 것인데요.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수급은 일단 외국인은 300억 매도고요. 기관도 36억 정도 소폭의 매도 나와 있는데요. 섹터별로 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IT하고요, 자동차, 그리고 통신 쪽 유통주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섬유복하고요, 화학 섹터 팔고 있고요. 사는 쪽은 기관은 유통하고 서비스 아마 그 화학 섹터, 정유주 내 일부 종목 사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제약 쪽하고요, 섬유복, 가스, 은행 쪽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는 종목은 창고장르 한미약품,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네요. S51도 매수가 조금 더 더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인데요. 자, 윤 대리님 살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좀 급격하게 지금 매도세가 좀 세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섹터별로 보신다면 IT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IT 쪽에 있어서는 기관은 매수가 들어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 휴대폰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센티멘트가 좋지 않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려감이 많고 낙폭이 좀 컸다는 점들을 볼 때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제약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주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르스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 만한 그 종목군들 위주로만 지금 수급이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양시장 모두 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중개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